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4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명하의 바그다드 공항 암살 작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바그다드 암살 사건이라는 것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특수부대 사령관입니다. 카셈 슐레이마니 장군 소장입니다. 슐레이마니 소장과 이라크의 민병대 부대장 등 7명을 드론 컨트롤의 미사일로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란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 라덴 암살이라든지 사살이라든지 IS 두목 사살과는 차원이 다른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암살된 슐레이마니는 사실상 그 영향력이 이란에서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 다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란에서는 영웅이고, 이 사람은 정부의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즉 이란은 중동에서 여러 군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동에서 개입하고 있는 나라가 첫째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세 번째로 레바논, 네 번째로 예멘입니다. 이 네 군데 군대를 보낸다든지, 거기 있는 주로 시아파, 이슬람에는 시아파, 순니파가 있습니다. 시아파가 다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시아파. 순니파가 한 85% 됩니다. 이 시아파 군사 조직 등을 조종해가지고 이 중동 전체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정말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부시 정부 때도, 오바마 정부 때도 슐레이마니를 암살하자는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때 부시, 오바마 두 사람 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쭉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동선을. 이 사람을 죽이면은 이란의 반발이 너무나 거세질 것이고, 그것은 미국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라는 그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논의는 이자를 죽이는 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닙니다. 이 죽을 자,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일찌감치 죽여설 사람이다,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데는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해외 공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미국인들을 죽였어요. 미국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과연 현명히 하는 거냐, 아니면은 바보짓이냐 하는 게 이게 논란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란이 어떤 보복을 할 것이냐, 보복 수단은 많다 이거예요. 이란이 지금 대리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아마 이 앞잡이들이 많아요. 이란은 첫째 이라크에도 있습니다. 이라크에 민병대가 있어요.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에는 이란군이 이미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는 유명한 헤즈볼라가 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실은 일종의 조종을 받는 대리인, 그걸 프락시라고 하는데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시켜가지고 미국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다가는 10배로 대받으니까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몇 개의 시설을 공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미국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지금 이자들이, 이란이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를 보시면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빠지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이 해협에서 배가 다니려면은 이란 쪽으로 붙든지 아니면 오만 쪽으로 붙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유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납포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함대가 그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미국 해공군과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흔들어 버리면은 세계 석유의 아마 압도적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기름의 한 70%는 아시아 쪽으로 옵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일본, 한국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는 한국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할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만약 중동에서 석유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다, 이러면은 난리 납니다. 지금 벌써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공격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마비notice 상태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허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국가입니다. 중동에서 수니파 국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맹주 역할을 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을 두고 건너편에 있는 게 이란이죠. 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면에서 이란과 국력이나 이런 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합니다. 다만 부자고 여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전에 이란이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을 폭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면 또 당한다 이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란에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만하게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또 공격을 하면은 이번에는 기름값이 아주 상당히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보복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폭격입니다. 폭격. 뭐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죠. 이란과 같은 큰 나라를 미국이 아무리 폭격으로 대응을 해도 이란은 체제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테헤란을 폭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에게 속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뒷감당을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보병이 들어가서 적지를 장악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할 여력은 없습니다. 분명히. 자, 첫째, 이제 이라크를 보면은 이라크가 좀 황당하게 됐는데 이라크에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침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후세인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후세인 정부를 몰아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핵무기는 없었어요. 그릇된 정보로 할 필요 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인은 알카에다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알카에다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후세인이었는데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서 부시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만만한 게 후세인이다 해가지고 쳤는데 치는 명분이 핵무기 개발하고 있다 했는데 그 그릇된 정보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한 달 만에 후세인을 몰아내니까 성공을 했어요. 부시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 뒤부터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라크에서 내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점령 정책에서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군대를
접수해가지고 이라크 군대를 통해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니까 이 제대병들이 직업도 없는 데다가 다 총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전으로 갔습니다. 시아파와 순니파 대결 구도로 갔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내전의 수렁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군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후세인을 몰아내고 세운 정부가 이게 시아파 정부예요. 대부분 시아파가 인구가 많으니까 이라크와 이란에는 시아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정부가 서니까 같은 시아파인 이란과 친해지고 이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서 사온 이라크가 친이란 정권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런 결의안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라크가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다 나가라 하는 결의안을 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슐레이마니를 폭사시키니까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라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라크가 지금 이란 편을 들어가지고 미국에 반대한다고 하면은 이건 미국이 정말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뉴욕타임스가 참 흥미로운 지금 칼럼과 사설을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언론사고 이 중동 문제에서는 유대인 입장에 서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프리드만이라는 이 중동 전문 이 논설위원은 이렇게 트럼프를 편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드물게입니다. 트럼프를 항상 비판하던 뉴욕타임스가 프리드만은 트럼프를 편드는 칼럼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죽은 슐레이마니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줄 아는 악인이라는 악당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란을 망친 자가 바로 슐레이마니라는 겁니다. 슐레이마니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에 개입해가지고 중동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란이 중동에서 제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것 때문에 또 미국과도 관계도 나빠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 협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다.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다. 이란이. 그렇게 망친 사람이 바로 하메이니, 어떻게 보면 제2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번에 죽은 슐레이만이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썼는데 논설은 어떠냐 하면은 뉴욕타임스의 논설은 트럼프가 너무 큰 모험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큰 모험을 해가지고 이거 뒷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시각인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는 하나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냐? 5.16 쇼크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1973년 10월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해가지고 제1차 5.16 쇼크가 왔습니다. 배럴당 2달러 하던 기름값이 4배, 5배, 3개월, 4, 5개월 사이에 4배, 5배 오르는 바람에 우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부가 중화공업 건설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합니다. 중동 석유값이 올라도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건설 회사를 보내가지고 오일마니를 벌자. 그 대신 중화공업 건설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게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해가지고 언론 자유도 좀 제한하고 야당이 시비 붙는 것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바로 유신 체제를 강화하면서 자유는 좀 줄이고 그러나
중화권 건설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유신체제의 성공이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 1979년에 또 이란 사태가 납니다. 호메이니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무너진 게 아니죠. 팔레비가 호메이니에 의해서 무너지고, 거기 신정체제가 들어오는 이른바 이란 혁명이 일어나죠. 이게 또 기름값을 한 2배쯤 올립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경제 불황, 사회 불황과 연결되고 그게 12.6 사건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또 이란발 석유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도상 연습이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거는 유능한 정부가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자를 감옥에 보내고 하는 데는 유능한데 이런 국가 위기 때 헤쳐갈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불똥이 한국 정부로 뛰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려 놓습니다. 감사합니다.